원주통신 다음 이슈.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민주노총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고 승진 성과급에서 차별을 하고 표적 감사 징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실업 상태인데 사실 조합원 조합원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근데 열받는 일이에요. 민주노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압이 조직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쵸.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전형적인 부당 노동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가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뭐 뉴스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옛날에 무슨 뭐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뭐 이런 거 있었고 최근에는 뭐 파리바게트 같은 그런 SPC도 비슷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논란이 큰 상황이고. 뭐 대기업에서 많이들 보낸 대기업도 모습이죠. 그런데 뭐 이런 데는 오죽하겠냐. 근데 여기는 공기업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 사기업이 또 아닌데 이제 하여간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인기를 끌었던 그 웹툰 드라마 그 송곳 보면은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원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일단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일단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뭐 하는 데냐. 뭐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뭐 아실 텐데요. 일단은 그 원주 국민체육센터 있죠. 명륜동에 있는 많이들 가시는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이런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도시 환경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장애인 콜택시 이런 교통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흥원면에 가면은 그 원주 추모공원이라고 있죠. 그 화장장도 있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 하늘나래원이라고 나래원 나래원 지금 이름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케이블카를 통해서 완성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런 간현 관광지 운영도 맡고 있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랜드밸리도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뭐 매표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생각보다 더 많네요.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름은 시설관리공단인데 뭐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야. 뭐 다 하고 있어. 뭐 체육, 환경, 교통, 그다음에 뭐 관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설립할 때도 그래서 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짠 하고 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원래 이런 거를 원주시에 뭐 예를 들어 체육과라든지 시설과 이런 데서 했는데 하거나 아니면 민간 위탁을 주거나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각 과들이 담당하던 업무였잖아요. 그렇죠. 좀 흩어져가지고 좀 더 공공성, 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공기업으로 좀 이제 독립을 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노동자가 현재 3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명대,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확실히 뭐 이게 분야가 많으니까 노동자가 많아서 노동조합도 많아요. 지금 한 3개 있습니다. 3개 정도. 크게 보면 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먼저 전국 민주 일반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민주노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노총에 가맹된 노조입니다. 이 민주노총은 주로 이제 외근직 중심입니다.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분들, 가로청소 노동자라든지 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런 운전직 분들이 많이 이제 소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내근직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일반직 노동조합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채 연합노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름부터 알 수 있죠. 공채 출신들로 모여 있는 이제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채가 따로 약간 구분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단이 설립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이제 민간 위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분들은 다 민간 업체에 있던 분들이 공기업으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공채로 들어온 건 아니고 민간 위탁에서 신분이 전환된 거잖아. 공기업 직원으로. 그러니까 이 직원과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따로 하는. 아니 그걸 또 따로 그게 또 예민해 그런 문제가. 이런 사회는 우리 개그맨도 공채 특채 따지잖아. 그러다 보니 노조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노총 그리고 일반직 노조, 공채 노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공단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민주노총만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민주노총하고 공단이.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문건이라고 보면 되죠. 노동법보다 단체 협약이 더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복리 후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근무 시간이라든지 제반 사항들 다 규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공단 초대 이사장이 김억수 이사장이었어요. 이 김억수 이사장은 원래 원주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국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국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노조와의 그래도 좀 협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조랑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된다. 네네. 노조 말도 좀 들으면서 좀 행정 잘 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노무 관리를 좀 선진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가 공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기업만큼 굳이 막 이렇게 대립해서 할 이유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사기업이라고 뭐 노조가 대립해야만 한다 이거 절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네. 보통은 그래도 공기업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뭐 공무원 노조 봐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도 네. 사기업보다는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갖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사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대로 노사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다. 초반에는 단체 협약도 이렇게 맺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2021년에 공단이 가로 청소 환경 미화원 감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감원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감원을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역을 하는데 이 과업 지시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용역 업체가 과업 지시서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공단은 또 감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근데 그걸 추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크게 반발을 한 거죠. 아니 뭐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데 인력만 줄인다고 이게 되냐? 아니 원주가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 규모는 커지는데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이거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쵸. 근거를 제대로 가져와라. 왜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원을 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한편에서는 이거 답정너 용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듣고 했다는 거죠 현장에. 네네. 그래서 뉴스도 그때 많이 나왔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환경미화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사 타협이 돼요. 근데 노조의 지금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 공단 일부 경영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야. 공단이 처음 시작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사측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기강 잡기랄까? 야, 우리 공단이 시작부터 이렇게 노조에 끌려다니지? 나중에 그냥 노조가 쥐락펴락한다 우리 공단. 싹부터 자르고 가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야. 그냥 요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참 우리가 뭐 K화됐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 공단도 공적인 그 회사인데 그냥 민간 기업처럼 되는 거야. 사기업이 이게. 무슨 지금 노조 탄압 기획하듯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왜냐하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사장 밑에 있는 관리직들은 어떻게 보면 인원 감원도 좀 하고 싶고 네네. 이런 거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민주노총이 반대가지고 이거 안 됐으니까 당연히 뭐 원래도 노조 안 좋아하셨겠지만 민주노총이 더욱더 눈엣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당시에 노조의 친화적인 김억수 이사장과 노동조합 무력화를 원하는 관리자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이때도 벌써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다. 가장 윗선에서는 조금 더 그런 방향성을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그렇죠, 이제 답답함을 좀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때마침 이게 2021년이라 그랬죠. 공단 설립 1년 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때마침 2021년 5월에 새로운 노조가 생깁니다. 아까 말한 일반직 노동조합. 근데 특이한 게 이 정말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노조를 보통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 일반직 노동조합은 팀장급이 주도를 했다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팀장은 회사 측에 가깝거든요. 좀 더. 관리자급에 그렇죠. 가깝다고 관리자급이니까. 팀장은 공단 스스로도 사용자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의 직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본부장 있고 그다음 부장 있고 그다음이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부장과 부장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하다를 받아서 업무를 또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했다. 요거부터가 뭔가 모양새가 수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노조가 결성할 때부터 부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요. 아름아름. 뭐 일반직 요즘 뭐 좋은 거 생겼다는데 뭐 한번 뭐 해보지 그래. 약간 이런 게 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팀장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장님도 안에서는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증거는 없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직 노조를 은근히 회사가 지원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반직 노조는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승진 성과급에서 일반직 노조만 이상하게 잘 나가요. 보면은 희한합니다. 일단은 공단 설립 이후에 3차례 인사 승진이 있었어요.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승진 인사에서. 반면 일반직 노조는 전현직 간부와 노무관리 담당 직원이 대거 승진을 했다고요.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뭐 내근 외근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그걸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격차가 생길 수가 있느냐. 아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노조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확률로 보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 내에 또 시그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민주노총 들어가면 승진이 안 되네?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사인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뭐 가입도 망설여질 수도 있고 당연하죠. 가입해 있는 상태여도 내가 굳이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나 여기 가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커리어 조지는 거 아니야? 내 출세길. 이러면 나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일선 직원들은 피부로 더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직무 공모제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수직 운반 차량 기사 및 기동반을 할 사람 이런 걸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제가 뭐 정확히 가로환경 뭐 업무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게 더 편한 직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인기가 있나 봐요. 하여간 직무 공모제를 했을 때. 네네. 그래서 뭐 경쟁이 있었겠죠. 직무 공모제 할 사람 했을 때 여기 응모할 사람 했을 때. 그런데 일반직 노조 소속 직원은 전원 선발이 됐다고요. 전원 선발. 희한하게. 지원하면 다 뽑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원 선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 선발된 직원 중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언 협박을 일삼은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감사실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해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을 약간 뭐 대놓고 좀 약간 차별하는 듯한 좀 행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이런 직원도 포함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문제도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이제 뭐 등급을 나눌 거 아닙니까? 뭐 A, B, C, D로 해가지고 이제 차등을 둬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고 성과급과 최저 성과급이 있겠죠. 근데 공단이 설립 초기에는 이 차이가 50%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A를 받은 사람과 D를 받은 사람 간의 격차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24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거의 5배죠? 5배 가까이 이게 퍼센테이지가 확대가 된 거고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급 격차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정도로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기업에서도 요즘에.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과급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 청소 노동자는 뭐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어떻게 따져? 성과급으로? 단위 면적 대비 청소 이후 몇 시간 동안 남아있는 먼지에서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정밀 측정할 건가? 네. 아니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저 장애인 콜택시 하시는 분들은 특별 교통수사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콜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콜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사실 이걸 어떻게 성과급을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정도 격차가 났으니까 사실은 직원들은 과잉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거 뭐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240% 차이면 그럼요. 몇십 몇백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과잉 경쟁 그리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짜주는 이 성과에 맞춰서 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무리한 지시더라도 일단 따르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때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공단이 성과급 관련 기준이나 원칙도 별로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그냥 각 부서장들이 하고 있다. 부장님들이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단 내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민주노총이 공공연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에서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근데 기준이나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 원칙도 모르니까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은 C, D 등급 주고 일반직 노동조합은 A, B를 주더라도 회사는 우리가 다 공정하게 평가한 거야 하면은 사실 민주노총도 물증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회사 내에서는 그게 시그널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민주노총 들어간 애들은 뭐 성과급이 CD 나오고 일반직 들어간 애들은 뭐 A, B가 나오네. 야 이거 뭐 민주노총 승진도 안 되는데 이거 성과급도 이러면은 이거 민주노총 하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또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승진 뭐 직무 공모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공단 내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차별을 받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형성을 해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단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안에서는. 네. 그리고 민주노총 주요 간부에게 징계를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이거 예전에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다뤘던 거 같기도 한데 네. 그 민주노총 그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을 맡고 있는 조한경 지회장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10월에 해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겸직 금지했다는 그 겸직이 뭐냐를 봤을 때 그 저기 지역의 축제 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코로나 기간이라 열리지도 않아서 축제야. 근데 이름만 올려놓은 거야. 왜냐면은 그 코로나 풀리고 이제 뭐 지원 사업 신청하려면 어쨌든 뭐 명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에 가까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이 겸직 때문에 뭐 일에 방해를 받거나 우리가 겸직 금지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지금 공단에서 받는 업무 외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맞아요. 또는 네. 괜히 겸직을 했다가 공단 업무에 지장을 줄까 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짜고짜 너 여기 축제위원장이 이름 올렸어. 겸직 금지 위반이야. 이러고 이제 해고를 한 건데 당연히 이게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 인정받았고요. 징계권 일탈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콕 집어가지고 이거 건수 잡았다, 구실 잡았다, 날리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부당 해고가 되더라도 좀 어쨌든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심적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네. 손해를 안길 수가 있으니까 괴롭히려고 솔직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부당해고인 걸 알면서도 그런 의혹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꼬투리 하나가 뭐가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야 지회장을 저렇게 해고를 하려고 그러네. 이러면은 더욱더 직원들은 민주노총식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부지회장인 이수혁 부지회장에게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때렸는데 이것도 지금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김억수 초대 이사장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 노사 협력을 중시했다고. 근데 이 김억수 이사장도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원래 임기가 2023년 4월까지였어요. 임기가 이제 3년이죠. 2020년부터 했으니까. 맞죠? 3년 맞죠? 네. 3년인데 2022년 10월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곧바로 해고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억수 이사장을.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노사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가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를 김억수 당시 이사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원주투데이와 원주신문에 다 기고를 하면서 이게 대놓고 그냥 그 정황을 밝혔거든요.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일단은 민주노총 간부와 수시로 단독 면담을 해 노조 요구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청소 기동반을 직무 공모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직 노조의 사람들이 다 뽑혔다 그랬잖아요. 이걸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그 폭언했다고 했던 일반직 그 직원이 뽑히니까 민주노총에서 반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억수 이사장이 뭐 감사실에서도 주의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임명 보류하겠다 하니까 이번엔 일반직 노조에서 항의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막 진정서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양측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취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런 소란을 만들었냐.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일반직 노조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했다. 이런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노사 관리 제대로 노무 관리 못 해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만든 거 아니냐. 양쪽에 뭐 노사 업무 처리 부적절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그 지회장 있잖아요. 공단 지회장. 이분이 이제 근로 면제 시간이 있어요. 노조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은 일을 안 하도록 되는 그 노동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그 타임오프 시간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노동조합 관련 다른 사안으로. 근데 왜 거기 참석을 했냐? 이게 공단 노조를 위한 일이 아니고 다른 어떻게 보면 노조를 위한 기자회견인데 거기에 왜 참석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받는 것을 막았냐? 그 이사장이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김억수 이사장은 아니 내가 그 감사실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그거 뭐 별로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어차피 그것도 크게 보면 노조 활동의 일환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조치를 한 거다. 난 정당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약간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해임 사유가 되나 싶은 1년에 어떻게 보면 노사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조금 의문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일단은 때렸고요. 근데 이 당시에 뭐 김억수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서 아주 화가 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모욕을 줬다. 맞아요. 저 부장급을 보내가지고 뭐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억수 이사장이 당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불협화음을 없애고 원만한 공단 운영을 위해 노조원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며 일 처리한 것이 과연 해고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공단의 노조가 막 3개 막 그럼요. 5개 당연히 대화를 해가지고 네. 노사 협력을 하지. 아니면 내가 대화를 안 해가지고 파업 나고 이러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시민들한테 더 큰 손해 아니냐. 나 열심히 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해임을 했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수시로 대화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결국 노조를 혐오하는 일부 간부급 파견 공무원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 아까 그 2021년에 그 환경미화원 감축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경영진들이 변화가 있었다. 기류가 민주노총이 기강 잡아야 된다. 근데 이사장은 민주노총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안 돼 이러면 우리 이사장 날려야겠다. 밀린다. 그래서 네. 아마 뭐 파견 공무원들이 시청 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억수 이사장 날리는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원광수 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일들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다른 어떤 네네. 사기업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근데 공기업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게 참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민주노총을 위축시키고 일반직 노조를 띄워주려는 일관된 경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민주노총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사장도 날려버리는데 일선 직원들은 오죽하겠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선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졌을 어떤 부담, 압박감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계속 네. 이런 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되어온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대놓고 이제 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사실은 아까 공단의 유일한 그 노조이기도 했고 네네. 단협을 체결할 정도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탈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실제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측 지위를 이용한 비열한 부당 노동 행위를 벌인 게 아니냐. 우리는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이 심증이었어요. 이게 사실 뭐 명확한 물증 없죠. 증거가. 뭐 그런 소문이 네. 돌다더라.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그런 거 같다더라. 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다 심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는 제법 큰 물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시점을 2022년 9월로 좀 돌려볼게요. 이때는 또 뭐냐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뭐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2022년 9월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단협을 2022년에 맺었다 그랬잖아요. 2020년에 맺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쵸? 민주노총이 네네. 유일한 노조였을 때 2020년 12월에 첫 단협을 맺었는데 단협이 보통 이제 2년이에요. 시효가. 그럼 2022년 12월에 새 단협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슬슬 준비 들어갑니다. 근데 단협은 보통 우리 노동법상 어떻게 하냐면은 과반 노조가 단협에 협상을 맡게 돼 있어요. 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을 해가지고. 뭐 보통 그러니까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 노조가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숫자 많은데 과반 노조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 노조가 어디가 과반 맞아요. 노조가 됐느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지금 그 당시에 그 경쟁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2022년 9월로 돌아간 이유가 이 당시에 과반 노조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 공단 안에서는. 우리 새학기 때 대학교 동아리 또 그렇게 비교를 이거 심각한 거야. 그쵸. 동아리로 물론 동아리도 심각하지만 그만큼 누군가를 유치하기 그렇죠. 위한 그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근데 그건 합법이잖아. 적어도 이건 불법이야. 자, 하나 볼게요. 네. 이 과정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간부급 인사가 민주노총 탈퇴와 일반직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일반직 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인정이 된다면 이 물증이 정말 실제 부당 노동 행위의 증거로 인정된다면 이게 노조법이 금지한 지배 개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노조의 활동에 개입하면 안 돼요. 누구 보고 뭐 너 노조에 가입해라, 탈퇴해라, 어디 노조로 가라 이런 얘기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조는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율적 활동이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 부장님께서 나보고 저기 일반직 노조 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나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노조에 대해서 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은 이거 뭐 너무 노골적으로 지배 개입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공단 설립 때부터 도시환경팀장, 체육사업팀장, 교통사업부장을 역임한 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장. 이 사람은 지금 민주노총 주장에 따르면 애초부터 반노조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분이 아까 혹시 그 2021년부터 이게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그분이 아닐까. 뭐 그 일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네네. 있겠죠. 민주노총 주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에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제보를 받은 거야, 민주노총. 이런 문자가 있다. 근데 이 문자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장이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에게 공공사업부 쪽 인원을 일반직 노조로 가입시키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막 보냅니다. 보면은 간연, 시설 이렇게 구체적 분야를 찍기도 해요. 간연 쪽에 누구 좀 가입 좀 시켜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실명을 언급하면서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기도 해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얘네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좀 가입시켜라. 땡땡땡땡땡땡 얘네는 반민노인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지령이잖아요, 지령. 노골적으로 지배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지배 개입이 인정이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했으면은 예를 들어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2022년 9월부터 벌어졌다. 이 시기를 기억해 보시죠. 2022년 9월이면 또 원강수 시정 들어서죠. 네, 잘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쵸. 기류가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일반직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됩니다. 물론 이 2022년 당시에는 과반 노조가 결국에는 결정이 안 돼요.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다 보니까 동수로 나와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단협이 그냥 아마 연장이 됐을 거예요. 그냥 유예가 됐을 거예요. 협상 못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일반직 노조로 가게 되니까 결국엔 과반수 노조가 됐고 2024년 작년에 새 단협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직 노조가 중심이 돼서 체결한 이 새 단협은 2020년에 체결한 협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월은 4년이 흘렀는데 진보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든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의 범위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됐고요. 각종 휴직 제도도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비판을 민주노총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직 노조에서 원했던 것인가 관리자급에서 원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이제 확보한 민주노총은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철저한 수사, 관련자 색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뭐 공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냥 부장의 일탈이다.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럼 부장이 평소에 뭐 노조를 좀 싫어했나 봐. 뭐 개인적 성향으로 했나 봐. 왜 그랬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한 부장의 일탈이 아니라 공단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왔다. 관리직들이 계속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 심지어 이사장을 해고시킨 거는 원주시청의 뜻 아니냐. 원주시 정부의 뜻도 반영된 거 아니냐. 원주시 정부도 어느 정도 동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적 차원의 소위 말하는 노조 와해 공작이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철저하게 봐야 된다 이거를. 아니 저는 그게 그래서 이 시기도 참 묘하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했던 게 2022년 9월에 그렇게 한창 치열하게 나온 그 상황 속에서 2022년 10월에 김옥수 이사장이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들을 치워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혹시 모르니까 그게 어쨌든 과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라지게. 과반에 대한 판정은 또 이사장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용자 측이 하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황이 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거기에 물증이 나온 거죠 이번에. 답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래 위에서 이 아주 치열한 물밑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불법입니다 이게. 인정이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삼성, 뭐 SPC 이런 뉴스로만 접했던 이 정말 노조와의 공작, 부당 노동 행위를 좀 원주 한복판에서 보게 생겼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출연을 했지만은 이 공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일단은 지금 현 이사장 조남현 이사장 자체가 원강수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잖아요. 선거 때 열심히 도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새 이사장을 뽑을 때 김억수 쫓아내고 새 이사장을 공모할 때 1차 공고에서 떨어졌던 분이에요. 면접도 못 올라갔단 말이야 이분은. 근데 아니 뻔히 면접 대상자까지 다 선발해 놓고서 갑자기 원주시에서 재공고를 그냥 때려봤잖아. 다시 공고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공고했다. 뭔가 이때부터 수상하다 그랬는데 재공고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조남현 이사장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합격할 당시에 백지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맞아요.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력서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데 이 사람 어떻게 뽑힌 거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운전면허로. 네. 그거 다른 일이에요. 그거 다른 체육회고 일이군요. 맞네. 하도 이게... 지금 보온 인사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그분은 심지어 백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경력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분은 체육회고. 그러니까 원가수 시정이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분은 다른 분이고 네. 이 조남현 이사장은 원주시 의원 커리어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어디 뭐 이사 커리어 이런 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이력서가 다 빈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백지 이력서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이 지금 중심에 서 있는 분이에요. 조남현 이사장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의 코드 인사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금 경영 평가에 엄청 목을 메고 있어요.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 막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들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평가를 많이 해. 그래서 막 어떻게나 A 등급 받고 싶어가지고 뭐 혈안이 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계속 경쟁을 붙이고 무슨 사기업 노무 관리하듯이. 그러니까 성과급을 무슨 뭐 240% 격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네네. 그리고 경영 효율화 조치라고 해가지고 계속 무슨 감원 감축 예산 아끼려고 그러고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성을 높이려고 공기업을 만드는 거지 뭐 돈 아끼자고 우리가 공기업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평가를 위해 드러나는 정량적 성과들 아니면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사장부터가 이런 성향이니까 반노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간부들과 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또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론화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그 지회 그 민주노총 자체가 이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노조도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공기업이 다 문제예요.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뭐 표적 감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기도 하고 막 근무 평가로 괴롭히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똑같이 노무관리 컨설팅을 받아오는지 노무사를 다 똑같은 데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떻게 보면 낙하산 네네. 그런 전유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입맛에 맞게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낙하산을 싫어하는 민주노총을 눈엣 가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지가 않다. 얼마든지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뭐 군수가 마음껏 그냥 운영할 수가 있는 체제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노조 탄압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조의 활동 자체도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건 어쨌든 공단을 만든 이유는 그런 그 민간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공적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조금 더 높인 건데 그 공적 영역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가 또 보이니까 시장님의 영향력을 키우는 목적이죠. 그렇죠. 부총장님. 공적 나 이런 게. 자리도 앉힐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약간 그러니까 자기 측근 보는 앉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맞아요. 네.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우리가 뭐 원주시의 다른 지방 공공기관, 뭐 원주 문화재단만 보더라도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이 시달리고 네. 있고 이번 시정 들어서 사실 뭐 이번 시정뿐만 아닙니다. 뭐 지난 시정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정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이번 이슈를 통해서 또 하게 되고요. 하여간 요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맞아요. 색출도 해야 되고 조직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고용노동부 검찰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할게요.